안녕하세요. 미림 바이오 한의원 정미림 원장입니다. 여전히 절골 없이 수술 없이 휜코 교정되냐, 매부리코 교정되냐, 비중격 만곡증 교정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교정의 원리는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휜코의 원인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몸이 틀어지시고 성장 과정에서 몸이 틀어지시고 이렇게 상악과 하악이 틀어지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틀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개구할 때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한쪽으로 끌어당기겠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비중격도 자꾸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양쪽을 가르는 막성 연골인 비중격이 틀어지면서 성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물이 성장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구불구불 해바라기 같은 거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가요? 갈 수도 있지만 굽어지기가 쉽죠. 거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한쪽이 좁고 한쪽이 넓어지면은 넓은 쪽은 이제 주로 숨을 많이 넓은 쪽으로 쉬게 되니까 그쪽은 점막이 또 합의각계라든가 점막이 비후가 되고 또 이제 좁은 쪽은 좁아서 답답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증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비염의 어떤 수술의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 모양은 휜코라든가 이제 그러니까 매부리코, 비중격, 만곡증은 가지고 있게 되죠. 좀 있어도 비염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비염이 크게 불편한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증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쨌든 휜코 교정은 사실상 안면 비대칭 이제 그 몸이 틀어지면서 나타난 결과적으로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그 드러난 현상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골해서 수술하는 방식도 물론 있겠고 또 그러한 수술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하악과 상악이 틀어진 것들에 의해서 생긴 이 막성 연골인 비중격을 연부 조직의 그 변화로서 충분히 교정을 해서 숨이 잘 쉬어지도록 또는 외형적으로 반듯해 보이도록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정을 했을 때 또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임팩트 있는 시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한 번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그렇다고 무한반복 계속 침을 맞아야 되는 그건 아니고요. 매선침을 좀 제대로 사용을 하면은 보통은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3회에서 좀 심하면 5회 정말 어떤 특별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연골 발달도 안 되어 있고 이 피부도 제한적이고 그런 경우는 수술도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차가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회차를 많이 한다고 해도 어떤 한계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 평범한 경우들은 어지간하면은 3회에서 5회 시술로서 교정이 됩니다. 그럼 교정이 된 것은 이 녹는 실을 삽입을 시켰을 때 그 녹는 실이 들어가서 운된 힐링 과정 일어나는 거, 상처 주고 수복되고 재생되는 과정, 또 어느 정도 이제 좀 2주에서 4주 간격이라는 건 상당히 좀 이렇게 아물만 하면 또 들어가는 거죠. 또 자극을 줌으로써 조직이 재생이 극대화되고 약간은 과정식 시키는 그런 원리도 있어요. 높이를 교정한다거나 또는 조직을 좀 더 끌어내야 되는 경우들이. 그리고 틀어진 그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서 안면 부위의 형태가 좀 바뀌면 교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형태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정도 강도 있는 시술을 반복해 주면은 조직 자체가 변화하면서 형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변화들을 끌어내는 게 휜코나 이제 안면 비대칭 치료나 비중격 만곡증이나 내가 호소하는 매부리코나 내가 호소하는 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틀어져서 싫어요. 코가 휘어서 싫어요. 또 매부리코 꺾여서 싫어요. 또는 비염이라서 싫어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어떤 호소하는 같은 현상 안에서 증상이 다른 거거든요. 원인과 그 치료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매선침이라는 침은 일반적인 침은 넣었다 빼면은 어떤 조직의 변화를 주기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매선침이라는 녹는 실을 삽입하는 방식의 그 침법을 사용을 했을 때는 좀 더 임팩트 있게 조직의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침을 쓰고 그것도 한 번 가지고는 어렵고 한 번에 시술량도 꽤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멍붓기가 발생합니다. 멍붓기 발생해서 보통 한 3일에서 5일 그리고 심하면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 잡으시면 되시고
이 치료를 하셨을 때 뭐 음주나 이런 것들은 좀 애지간하면 다 가능은 하지만 술은 좀 안 드시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술을 드시면은 조직 재생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고, 조금씩은 드셔도 괜찮으시고, 운동하셔도 되고, 바로 운동도 가능하시고, 화장하셔도 되고, 다만 피부에 따라서 뭐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는 좀 제한을 좀 받을 수 있겠죠. 멍붓기는 저희 MR 바이오 크림 바르시면 빨리 빠져요. 그리고 안쪽 조직도 같이 발라주시면은 이 점막의 어떤 그 비후된 점막이라든가 또는 이제 염증성 점막이 빨리 가라앉으시기 때문에 좋아지시기 때문에 비염 자체로 그러니까 치료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치료를 하셨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손을 대고 1년 있으면 실이 없어요. 간혹 뭐 한 3년 지났는데 전화 와가지고 뭐 실이 안 녹는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러니까 조직이 그만큼 잘 생성이 된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 실은 이제 없는 상태에서 내 조직이 바뀐 게 그게 결과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그걸 추구를 해왔고, 일반적인 뭐 실로 하는 코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그런 제가 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실에 의지를 많이 할수록 실이 녹으면은 그 임팩트가 효과가 사라지죠. 저는 이제 제가 관점을 둔 거는 우리 조직이에요. 연골이라든가 연부 조직 이런 조직들이 이 침을 시술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변하나 이걸 계속 관찰을 해왔거든요. 바라보는 그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그 부분에서의 어떤 조직에다가 시술을 하냐가 근막이나 골막이나 연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술을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근골막 침이라는 명칭을 쓴 거예요. 근막이나 골막까지 자침을 한다. 자침의 어떤 정도도 좀 깊고 좀 임팩트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들을 써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방성형이라는 것이 저는 뭐 미용 목적보다는 지금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뭐 이런 기능 목적으로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방성형이 좀 보편화되면서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치료들을 다른 이제 한의 선생님들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뭐 코 수술을 하러 상담을 다녀도 병원마다 원장님마다 다 관점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뭐 자가진표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늑연골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보형물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절골 해야 된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한방성형 이퀄 뭐 다 똑같다. 예전에는 그런 관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저 사람이랑 뭐 다르게 얘기하냐, 다 똑같아야 돼요. 심지어는 문 닫은 한의원의 환자가 저희 한의원 앞에 서 있기도 했어요. 똑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진짜 힘들고 막 지긋지긋했어요. 그리고 제가 비중격 만곡증을 교정하는데 왜 뭐 이것이 뭐 무슨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냐로 그런 것들을 환자로부터 컴플레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른 모 집단으로부터 끊임없는 어떤 그런 고발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왔죠. 경찰서로 내 집처럼 드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입증하려고 노력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것들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 것 같아서 그동안 저를 좀 괴롭혀 주셨던 분들께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그 또한 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 의견이 또 우리를 또 성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지금은 이제 연구 쪽으로 조금 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연구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진료를 하고 있으나, 기존에 제가 했었던 한방 뭐 코 교정이나 뭐 안면 교정이나 뭐 미용 쪽이든 이런 기존의 가슴이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찾는 분들이 계시는 이상 해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 이제 휜코를 절골 없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매부리코도 그렇고 뼈 갈아내지 않고. 왜냐면 이제 제가 그 한방병원도 하고 뭐 성형외과 쪽이나 이런 쪽하고 협력진료 많이 해봤거든요. 그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는데 지금은 뭐 많이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제 조금 이렇게 시작을 한 사람들은 항상 좀 고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좀 막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도를 했을 때 항상 거기에 기존의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노파심이 좀 대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또 견제가 돼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 같이 진료했었던 성형외과 원장님 중에서 이제 그 잘하시는 분이셨는데 전문의 선생님이셨고 휜코 절골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험하고 좀 어려운 수술이라고 그래서 비용도 좀 크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진료하는 거를 좀 보시고 좀 반신반의 하시면서도 좀 이게 만약에 정말 진료가 잘 되면 굉장히 좋은 치료 아니냐 이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이제 수술하는 것도 이렇게 어깨너머로 많이 보고 그래서 그러한 성형 수술이라든가 뭐 코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제한점들 인간이 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그 시술이든 수술이든 어떤 치료나 행위들은 다 어떤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내 치료가 좋으니까 다른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리고 뭐 수술하는 방식도 당연히 빠르게 또 좋은 효과가 나오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거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필러로 휜코를 교정한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필러도 일부 조금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 조직하고 그리고 필러를 찌르는 과정에서도 또 조직에 어떤 약간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유의미하게 잘 끌어내면은 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필러는 시간이 지나면은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그 조직의 또 연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어찌 보면은 이제 좀 확실하게 영구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좀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끔 저한테 뭐 필러 해도 되냐 뭐 해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필러 하시는 원장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뭐 다른 한의원 이런데 어떠냐 그것도 그 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그 원장님이 어떻게 진료하는지 저는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본인이 이쪽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당위성을 제가 그거보다 이게 좋아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을 절대 안 하거든요. 선택은 본인이 하고 본인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항상 뭔가를 결정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시고 뭐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해가지고 뭐 지름신 강령해서 막 하시려는 분들 저는 되게 막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뭐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성형외과 원장님 뭐 이비인후과 원장님 막 이렇게 막 원망하고 그런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셨으나 결과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한계책을 그 한계가 있는 점에서 받아들이고 한계점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꽃길만 걸을 수는 없거든요. 모든 진료도 그런 면이 있고 진료하는 사람들도 진료를 받는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항상 좀 심사숙고하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제고한 상태에서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상호 같이 노력하는 게 가장 좀 서로 아주 행복한 진료가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나의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면 또 그 이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유익이 굉장히 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